만약 콜럼버스가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을 발견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문명 간의 격차는 노력과 재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지리적 운명의 장난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기술과 부가 사실은 우연 덕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수십 년간 전 세계를 탐험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총균세입니다. 이 책은 인류 문명의 격차가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우월한 인종 때문이 아니라 지리와 환경 그리고 그것이 낳은 총기, 병균, 강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총균세가 전하는 통찰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이 책은 유기니에서의 짧은 대화에서 출발했습니다. 야리라는 친구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부의 차이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왜 어떤 문명은 세계를 지배했고 어떤 문명은 그러지 못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먼저 인류의 공통점을 확인합니다. 모든 사람은 비슷한 지능과 창의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던 땅과 환경은 같지 않았습니다. 약 1만 3천년 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인류 중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밀과 보리처럼 저장이 쉽고 영양이 풍부한 작물이 자랐고 염소, 양, 소처럼 가축화하기 좋은 동물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쉽게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농업은 곧 잉여 식량을 만들었습니다. 잉여 식량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를 바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었고 그중 일부는 농사 외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기와 도구를 만들었고 어떤 이들은 글과법을 만들었으며 지도자와 군대의 장인과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농업사회는 도시와 국가를 세웠고 정치와 종교,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이나 오세아니아의 섬들, 아메리카 대륙은 이런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에는 말이나 소처럼 큰 가축화 가능한 동물이 없었습니다. 가축화가 어렵거나 위험한 동물들이 많았고 주요 작물인 옥수수나 감자는 초기에는 생산성이 낮았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사냥과 채집에 의존해야 했고 농업으로의 전환은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세월이 흐르며 도시의 발전 속도, 기술 혁신의 속도, 군사력의 차이로 확대되었습니다. 대륙의 지리적 형태도 문명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어 비슷한 위도와 계절을 공유했습니다. 중동에서 기름밀과 보리, 양과 염소는 큰 어려움 없이 유럽과 중국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과 금속 가공기술, 문자와 사상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었습니다. 북쪽의 추운 기후에서 남쪽의 열대우림과 사막을 지나려면 작물이나 기술이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프리카 역시 적도의 열대기후와 사막이 문명의 전파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만든 유리함은 무기와 기술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잉여 식량을 가진 사회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고 그중 일부는 전쟁 무기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켜 강철 무기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총과 대포는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라 정복의 힘이 되었고 세계의 패권을 바꾸었습니다. 스페인의 피사로가 불과 몇백 명의 병사로 잉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무기와 조직력 때문입니다. 잉카 병사들은 숫자에서 훨씬 우세했지만 총과 강철 그리고 기습 전술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승리를 진정으로 결정지은 것은 보이지 않는 무기 병균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수천 년 동안 가축과 함께 살아오면서 천연두, 홍역 같은 질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면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에 이 병균이 도착했을 때 면역이 전혀 없던 원주민 사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전염병으로 공동체 전체가 붕괴했고 유럽인들이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대륙의 패권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문명의 격차가 어떤 민족의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농업의 시작, 대륙의 방향, 가축의 유무, 병균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며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은 환경이었다. 이 관점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은 이 오랜 환경적 차이가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국가 간, 문화 간 격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무심코 품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기후 변화, 글로벌 협력 같은 주제에서도 우연과 환경의 힘을 간과하지 않게 됩니다. 총 균쇠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류의 여정을 꿰뚫어보게 하며 문명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총과 강철은 눈에 보이는 힘이었고 병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으며 환경은 그 모든 것의 무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 지구의 어느 한 점에 태어났다는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통찰은 과거를 넘어 미래의 선택에까지 울림을 줍니다. 만약 환경이 역사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선택과 협력이 내일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자원 문제, 불평등은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총 균쇠를 남기지 않기 위해 더 깊은 성찰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균쇠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흔들고 문명의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성취가 개인의 능력이나 한민족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그 깨달음은 오늘의 불평등을 이해하고 더 공정한 세상을 고민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류의 지난 궤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